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오늘은요 강아지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강아지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을까 생각하시겠지만요, 강아지도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운동 부족과 같은 자유 제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풍족하지 못한 먹이에 의한 스트레스, 혹은 더위와 같은 온도에 의한 스트레스, 홀로 있는 스트레스나 단조로운 실내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무료한 환경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일 때 강아지는 자신의 발을 열심히 앓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있거나요, 또는 불안한 상황이 되면요, 강아지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자신의 발을 빨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컴포팅 비헤이버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정동 행동의 일환인 이런 행동을 하는 동안 세로토닌이라는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호르몬이 머리에서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무료하고 불안한 삶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고육지책일 뿐이며, 심하게 이런 행동에 몰두하게 되면은요, 강아지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심하게 이런 행동을 한다면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고립감 혹은 홀로 있는 시간을 줄여주시고요, 산책을 시켜주는 등의 환경 개선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은요, 동물병원에 방문하셔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한 치료를 받아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때로는 인형이나 방석 같은 것을 물고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자신이 애착하는 인형이나 담요 등을 물고 우는 행위 역시 컴포팅 비헤이버 중 하나의 행동입니다. 우리 사람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각적거리거나 손톱을 뜯거나 기지개를 켜거나 하는 이런 행동과 비슷한 겁니다. 자신이 애착하는 대상을 물고 다님으로써 스트레스 받은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을 잠시 벗어나고 기분을 전환하려는 나름의 의도이고요, 이때 역시요, 발을 핥을 때와 마찬가지로 뇌에서는요, 세로토닌이 분비되며 마음의 불안감을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요, 점점 더 그 행위가 심해진다면은요, 환경 개선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요, 역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장실이 아닌 곳에 대소변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소변의 실수 역시요, 강아지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주로 병원에 다녀오거나 낯선 사람의 방문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요, 종종 보이는 증상입니다. 이런 특정 이벤트나 스트레스가 예상되는 상황 이후에 배변하는 배변 실수는요, 절대로 야단치지 마시고요, 산책을 나가거나 맛있는 간식을 주며 강아지가 받았던 여러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경감시켜 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땐 야단치지 마세요. 아셨죠? 네 번째로요, 여러 번을 따라다니며 유난히 치대기도 합니다. 무료한 환경에 오래 노출된 어린 강아지들이나 혹은 노령견에서도 종종 보이는 이런 현상입니다. 주로 홀로 있는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요, 갑자기 애교가 많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을 호소하는 듯한 이런 행동을 보이고요, 집에 있는 동안 안 떨어지려고 껌딱지처럼 여러분에게 치대기도 합니다. 화장실에 잠시만 들어가서 문이라도 닫으면요, 문 앞에 엎드려 있던가 짖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잦다면은요, 가급적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주시고요, 독립심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게 열심히 산책도 다니며 다른 동물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열심히 함께 놀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식욕이 떨어지고 활동성이 저하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입맛을 잃게 됩니다.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소심한 아이들은요, 잠을 많이 자게 되며 잘 안 움직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혹은 구석에 숨어서 잘 안 나오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욕의 변화나 활동성의 변화를 보일 정도의 스트레스는요, 심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될 때 보이는 심각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사람도 입맛이 떨어질 정도면 심각한 거거든요. 혹은 질병에 의해 만성 통증이 있으면은요, 종종 보이는 스트레스 증상 중 하나입니다. 통증도 스트레스의 한 형태거든요. 여섯 번째로, 평소에 암잘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외출해서 돌아오면요,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빨랫감을 뒤집거나 쓰레기통을 엎어 놓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혼자 오래 두었더니 말썽을 부리는 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혹은 분리불안 같다고도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어린 혹은 에너지 넘치는 젊은 강아지가 너무 무료하게 오랜 시간 혼자 있다 보니까 넘치는 에너지를 나름의 건전한 방법으로 실내에서 풀어본 것입니다. 산책이 충분치 못하고 교감이 충분치 못하니까 쌓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또 육체적인 에너지들을요, 스스로 운동하며 발산한 것 뿐입니다. 이런 것을 보신다면은요, 절대로 야단치지 마시고, 내가 무심했구나 하고 더 열심히 산책을 시켜주시고요, 더 열심히 놀아주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쌓인 게 폭발한 것 뿐이니까는요.
그러면은요, 이런 스트레스 증상들을 보인다면은요, 우리는 강아지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걸까요? 우선 여러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아답틸 페로몬 혼증기나 질캔과 같은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영양제, 그리고 아답틸 칼라 같은 페로몬 칼라를 채워줘 봅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생활하는 환경 역시요, 조금 더 편안해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최대한 꾸며줘 봅니다. 창밖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쉴 곳도 만들어줍니다. 낮에도 종종 먹을 수 있게 푸드 퍼즐 토이에 사료도 넣어줘 봅니다. 집에서는 되도록 오랜 시간 함께하며 교감해주고 또 많이 놀아주며, 밖에서는 산책 횟수도 시간도 많이 늘려줘 봅니다. 항시 영양가가 높은 양질의 사료를 급여해 주시고요, 맛있는 다양한 간식도 자주 급여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스트레스 받으면 맛있는 거 많이 먹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강아지가 단순한 스트레스 증상을 넘어서 불안 증상까지 보인다면은요, 뭐 몸을 떤다든가 발을 상처가 생길 정도로 심하게 핥는다든가 몸을 긁어서 상처가 생긴다든가 하는 심각한 증상마저 보인다면은요,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불안증에 해당하므로 약을 먹여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스트레스의 증상들이 많은 경우는요, 질병으로 인한 통증의 증상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요, 항시 강아지가 아파서 그런 건 아닌가 하고 의심은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요,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